안녕하세요. 코리안 넘버원 난노팬을 꿈꾸는 DJ 스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미나미노 요코 추천곡 1편으로 초심자 비기너를 위한 미나미노 요코 추천곡 5곡을 보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심화 과정으로 마니아를 위한 5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더 딥하고 난노의 매력을 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선곡으로 1편은 그야말로 누가 들어도 좋을 만한 곡을 골랐다면 마니아를 위한 5곡은 전혀 의미 있는 데 없이 제 마음 가는 대로 골라봤습니다. 왜 이런 곡을 골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돌이란 거는 모두의 아이돌인 동시에 나만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아이돌이다. 그래서 미나미노 요코상도 모두의 미나미노 요코상이지만 저에게는 또 저만의 미나미노 요코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선곡이라도 쟤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곡 중 첫 번째 추천곡 들어보시죠. 네, 미스트 아이즈 들으셨습니다. 이 곡 약간 낯 익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제 채널 그전 영상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초창기에 시그널 음악 비슷하게 썼던 그 노래인데 아마 이 노래는 대중적으로는 난노 노래 중에서 가장 덜 알려진 노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싱글이나 앨범에 제대로 수록된 적이 없고 무대에서도 부른 적이 당연히 없죠.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당시 제작진 혹은 난노 본인도 이 곡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대신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뒷받침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곡을 녹음한 거는 그 1집 젤라또 시절인데 1집에는 그때까지 발표한 싱글곡 3곡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의 앨범에는 주요 싱글곡은 앨범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더라도 가사를 바꿔서 넣거나 앨범 버전에 넣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싱글을 들으려면 싱글을 사야 되고 앨범을 사도 싱글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싱글과 앨범이 따로 가는데 1집은 그렇게까지 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앨범 전에 발표했던 싱글 3곡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베이스사이드까지 한 곡 들어가 있어서 10곡 중에 4곡이 싱글로 이미 발표가 됐던 곡인 셈이죠. 근데 그런 곡이 모자란 와중에서도 이 미스티 아이즈는 뺐으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넣고 싶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로 이 곡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는 1992년에 발표된 베스트 앨범 다이아몬드 스마일이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입니다. 다이아몬드 스마일. 이 시점이 1992년이라는 시점이 사실 난노는 가수 활동을 중지하고 배우에 전념하기로 결정하는 시기예요. 심지어 이 베스트 앨범은 본인이 공인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종종 있는 일인데 가수나 아티스트, 밴드는 베스트 앨범을 발표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그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레코드 회사가 발매해버리는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베스트 앨범도 난노 본인은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이 베스트 앨범에 넣는다는 것에 대한 동의도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 작년에 팬클럽 이벤트 때 앨범곡이랑 B사이드 곡을 인기 투표에서 1위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봄풍경이라는 곡이었던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투표를 이제 미리 인터넷에서 받았는데 이 미스티 아이즈라는 곡만 빠져 있었어요. 전부 다 들어있는데 미스티 아이즈만 그 리스트에 없었어요.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이게 우연치고는 좀 저는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난노 본인은 이 곡을 그렇게 기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짐작을 추측, 의심, 가설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들 인정하듯이 난노의 가창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가수로서의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 곡 미스티 아이즈에서는 더 그런 점이 좀 두드러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곡이 요구하는 스탠다드를 부르는 사람이 좀 따라가기 힘들어한다는 느낌을 좀 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창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아이돌 팝스에서는 곡장악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가창력이 아니라 곡장악력. 그 이따가 소개할 80년대 후반 곡들에서는 난노가 굉장히 훌륭한 곡장악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시점은 정말로 이제 막 가수로서 첫 발을 내디딘 이제 무렵이니까 당장 데뷔곡인 그 너무 부끄러워서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것 자체를 못했던 소녀였으니까 특히 이 미스티 아이즈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들의 높낮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당시의 난노로서는 굉장히 까다로웠던 곡이 아니었을까. 초창기 좀 안쓰러운 모습이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이 점이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레코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에요. 그 시절의 난노의 기록입니다. 레코드라는 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냥 그런 소녀의 분발이 담겨 있어요. 분발하는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귀엽고 뭉클해지는 그런 곡입니다. 게다가 이 노래 자체의 전체적인 감도는 분위기가 그런 정서와도 무척 잘 어울려요.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두근두근하면서도 애수띤 그런 느낌도 있고 녹음실에서 헤드폰을 끼고 집중해서 열심히 부르고 있는 난노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지는 곡입니다. 미스티 아이즈. 그 다음은 이 노래는 사실 첫 번째 영상 대표곡 5곡 선에 넣을까도 생각했던 곡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가을의 인디케이션이랑 좀 자리 바꿈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싱글인 가을의 인디케이션이 대표곡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넣었는데 이 노래는 사실 거의 싱글곡의 아우라를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미소의 캡슐 Don't Worry My Friend 들으셨습니다. 프라임타임 음악방송에서 추리닝을 입고 노래한 아이돌이 있다. 바로 그녀가 난노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죠?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난노는 하이카라상이 나간다에서 한숨으로 네트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아이돌 전성기였습니다. 당연히 엄청 바빴겠죠. 그래서 가혹한 스케줄 속에서 이제 몸이 탈이 나게 됩니다. 입원을 해서 꼭 필요한 스케줄만 나와서 소화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그 추리닝 무대를 선보였던 이때는 한숨으로 네트가 카네보 립스틱 광고 음악이어서 그 밤에이트 스튜디오라는 음악 방송에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밤에이트 스튜디오의 스폰서 중에 시세이도 화장품이 있었기 때문에 카네보 광고 음악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자로 선곡한 곡이 바로 미소의 캡슐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부르지 않는 곡을 하니까 어떤 무대를 할까 상의를 하다가 추리닝 무대가 나온 것이죠. 당시 이제 난노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계속 막 감기도 걸렸다가 인플루엔자도 걸렸다가 기관지염도 걸렸다가 신장도 나빠졌다가 그야말로 면역력이 나쁠 때 오시는 것들이 차례대로 막 같이 오기도 하고 체중도 줄고 그런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팬들이 많이 걱정을 했겠죠. 일단 TV에서 보이긴 하는데 눈빛도 안 좋고 하니까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Don't Worry My Friend라고 돼 있잖아요, 노래가. 그래서 팬들한테 나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난노의 머릿속에서는 건강하면 이제 운동하면 운동복이라는 발상이 이렇게 이어져서 아 그래 운동복을 입자, 추리닝을 입자라고 해서 제작진에게 추리닝을 구해달라고 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보면 뒤에 과일 바구니가 굉장히 큰 대형 오브제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병문안 갈 때 선물로 갖고 가는 게 과일 바구니잖아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 앞에서 추리닝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는 난노의 모습이 이색적인 비디오였고 이 노래 관련해 갖고 한 가지 제가 이색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노래 노래 키 본인이 노래를 부를 때 이제 키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미나미노 요코의 노래니까 미나미노 요코의 음역대에 맞춰서 키를 잡았을 터인데 사실 좀 키가 안 맞는 느낌이 좀 들어요. 키가 좀 밑으로 가 있다? 그래서 위로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높아서 못 부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중간에 저음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그 낮은 음을 제대로 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그리고 나얀데 난때 그 부분에 난노의 표정이 보이는 듯한 음색 변화도 매력적이죠. 너무너무 귀여운 곡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추천곡 가시죠.
네, 세 번째 추천곡 누구를 위해 지구는 도는지 하는 곡 들어보셨습니다. 아홉 번째 정규 앨범 개서에 들어있는 곡이죠. 작곡가 코노리타 미노루 선생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송라이터 중 한 분인데 헤이세이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약 중이신 정말 다양한 가수들에게 좋은 곡을 많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특히 이분은 멜로디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그 섬세한 멜로디를 물 흐르는 듯한 코드 진행으로 받쳐주는 특유의 색깔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곡가입니다. 80년대 아이돌 제공곡 중에는 모리카와 미호상이랑 유유한테 준 곡들이 정말 좋은데 난노한테도 한 4곡 정도를 제공을 했습니다. 12월 바람의 실로라는 제 곡이 있고 리프트 밑에서 만나요. 알고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방금 추천한 누구를 위해 세상은 도는지 이 곡들은 이 난노 앨범곡 중에서는 드물게 밝은 업템포 곡입니다. 그래서 이 코모리타 선생이 쓴 밝은 업템포 곡 중에서 한 곡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곡을 꼽은 이유는 유일하게 난노 본인이 가사를 직접 썼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 귀여워요. 두 번째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해 지구는 돌고 있는 걸까요? 오늘만은 지금만은 춤추게 해주세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플라워 록 같아요. 근데 이 플라워 락이라는 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플라워 락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80년대 후반에 히트한 장난감입니다. 화분에 심어진 해바라기 꽃, 선글라스 끼고 있고 기타를 들고 있기도 한 해바라기 꽃인데 주변에서 소리가 나면 그 소리에 반응해서 춤추듯 움직이는 꽃입니다. 익살스럽고 귀여운 장난감인데 나중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히트해서 글씨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추억의 장난감이죠. 이런 플라워락이라는 오브제를 가사에 넣은 점이 굉장히 난노스러워서 들을 때마다 미소 짓게 되는 곡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곡 소개할 차례가 됐네요. 네 번째 곡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곡들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1989년 12월에 나온 8번째 앨범 디어 크리스마스에 수록된 센티멘탈 홀리 나이트입니다. 데뷔 5년 차입니다. 제가 아까 가창력 대신 곡장악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이돌 가수가 물론 아키나나 모리카와 미호상이나 모리구치 히로코나 그런 가수들처럼 누가 들어도 수려한 가창력을 갖고 있어도 물론 금상첨화겠죠. 근데 저는 아이돌 팝스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 곡을 얼마나 자기
세계관 감성으로 장악하고 있는가라고 보고 싶거든요. 아이돌 가수인 미나미노 요코는 이 데뷔 5년 차에 낸 이 앨범에서는 초창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곡 장악력을 보여줍니다. 정말 무르익은 느낌이에요. 이 노래가 방금까지 소개하던 노래랑 다른 점이라면 아까 곡들은 좀 밝은 노래였잖아요. 밝고 사랑스러운 노래였는데 이 노래는 전혀 다릅니다. 비장하기도 하고 시크하죠. 시크하고 좀 멋있는 마이너 댄스 곡입니다. 마이너 댄스 곡으로는 난노의 유명한 그 곡들이 스케반 형사 주제곡들이잖아요. 근데 데뷔 초창기에 불렀던 스케반 형사의 주제곡들을 듣다가 센티멘탈 홀리 나이트를 들으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제 난노는 노래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구나. 노래를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대의 정중앙에 서서 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여왕의 대화관식 같은 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신만의 왕국에 당당히 중앙에 선 여왕 같은 모습, 아우라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미나미노 요코의 이제 마이너 댄스 곡들이 몇 곡 있는데 그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이 노래랑 이전에 그 고슈라는 앨범에 수록된 아이스테루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 두 곡이 정말 좋고 위아래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데 그 중에 오늘은 이 센티멘탈 홀리 나이트를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곡을 편곡해 주신 시이나 카즈오 선생이 올해 2월에 타계하셨습니다. 일본 대중음악사 아이돌 팝스사에서도 큰 족적을 남기신 시이나 카즈오라는 분은 이름은 낯서시더라도 뭐 아키나의 디자이어는 아시잖아요. 그 디자이어를 편곡하신 분이 바로 이 시이나 카즈오 상입니다. 너무나 좋은 음악을 많이 남겨주셨던 뮤지션 분이었기 때문에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이 센티멘탈 홀리 나이트를 골라봤습니다. 부디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추천곡 1번으로 소개했던 하이카라상 싱글의 비명곡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 7인치 싱글에 한 면 그리고 다른 면 이렇게 총 두 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면은 그 미는 곡, 이 싱글의 경우 하이카라상이죠. 그리고 B면에는 미는 곡은 아니지만 들어줬으면 하는 곡을 추가로 넣습니다. 제가 수미상관 형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편의 첫 번째 추천곡을 하이카라상, 그리고 그 다음 편 마지막 추천곡을 하이카라상의 B면으로 해서 하이카라상으로 들어와서 뒷면곡으로 문을 닫고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뭐 귀여운 난노의 면모를 듬뿍 즐길 수 있는 곡이고 그렇게 길게 설명해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정말 이 후렴의 빠이빠이 메모리, 빠이빠이 미스타 이 부분이 정말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너무너무 귀여운 부분입니다. 빠이빠이 메모리, 빠이빠이 미스타. 네, 그래서 5곡을 소개해드렸고 이 마지막 곡이지만 첫 한 걸음이라는 곡을 소개해드린 이유도 여러분도 난노 월드 첫 한 걸음을 떼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곡으로 첫 한 걸음이란 곡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코리안 넘버원 난노 팬을 꿈꾸는 DJ 스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